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우수 샘플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조직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기술해야 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근로복지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이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향후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시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도 살펴보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관이 타 기관과 다른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나 다 근로복지공단을 꼭 지원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시게 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근로복지공단 사업에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문항입니다.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능력 중에서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능력의 접점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 강점, 경쟁력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역량과 강점과 경쟁력은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능력 중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정하셔서 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갖춰 오셨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한지를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역량을 키워온 대표적인 경험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역량을 키워온 구체적인 과정과 여러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여할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시면서 문항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항도 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항인데요. 직무 수행 시 마주하게 될 고객의 특성을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니즈 파악과 응대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기술하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은 고객 응대가 상당히 많은 기관이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객분들을 응대하셔야 될 텐데 그 고객분들의 니즈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고객분들이 그 점을 왜 원하실지,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그 고객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응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관련해서 담당하실 수 있는 사업 한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주셔서 주요 고객의 특징과 니즈를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응대를 하실 것인지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경험은 한두 문장만 작성하셔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실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의 특성을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한 특성과 니즈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어떻게 응대하실 것인지 응대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항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서 성과를 내신 경험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문제나 업무 영역이 주어졌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업무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작성해 주시고 그를 바탕으로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지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관련 경험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과업이나 문제를 맡으셨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한 역할이나 과업이 새로웠는지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새로운 문제나 업무를 담당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셨거나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 그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나 업무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항은 계획이나 일정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노력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 경험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획이나 일정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극복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획이나 일정에 어떤 차질이 발생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관련 경험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이나 일정이 어떤 차질이 있었고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발생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계획과 일정에 맞게 어떻게 주어진 과업을 마무리하셨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수 샘플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자면접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은 블로그 글로 이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 이내에 우수 자소서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수 자소서 샘플 이외에도 저의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함께 보심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잘 파악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근로복지공단 지원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이 이벤트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지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